여러분, 혹시 은퇴 후 아내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던 한 남자가 퇴직 첫날 아내에게 들은 충격적인 한마디, 밥값이나 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38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김영수 씨, 65의 나이로 드디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퇴직 당일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니, 사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오늘부터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아내 미정 씨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요즘 들어서는 대화가 많이 줄어든 편이었어요. 특히 영수 씨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여보, 커피 한 잔 타줘요. 평소와 다름없이 부탁했는데 미정 씨의 대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타서 드세요. 나도 바쁘거든요. 차가운 말투였어요. 영수 씨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웃으려 했지만 미정 씨의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커피를 타며 영수 씨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아내가 자신이 집에서 빈둥거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구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미정아, 나 오늘부터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야. 집안일도 도와주고 정원 가꾸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미정 씨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전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집안일 도와준다고요? 38년 동안 한 번도 설거지 그릇 건드려 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요? 목소리에 쌓인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가정에서는 미정 씨가 모든 걸 도맡아 했었죠. 그래도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뭐해요? 이제 집에 앉아서 밥값이나 하면 되겠네요. 미정 씨의 마지막 말이 영수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밥값이나 하라는 말, 그게 자신의 38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내의 첫마디였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영수 씨는 집안을 서성였어요. 평소에는 회사에 있어서 몰랐던 집의 모습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해진 곳, 벽지에 작은 얼룩들, 창틀에 쌓인 먼지까지도요. 이 모든 걸 미정 씨 혼자서 관리해 왔구나 싶으니 마음 한편이 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미안함보다도 서운함이 더 컸어요. 자신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밥값이나 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35의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퇴직 첫날이시네요. 어떠세요? 은호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영수 씨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어요. 뭐,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갔지. 부자 간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은호 역시
요즘 부모님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밤이 되어 미정 씨가 돌아왔을 때 영수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일 마치고 왔어? 라고 물었겠지만 그날은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아침마다 시장 볼 때 같이 가요. 미정 씨가 부엌에서 한마디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어요. 영수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영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옆에서 잠든 미정 씨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영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퇴직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어색함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요? 영수 씨는 그런 걱정들을 안고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퇴직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집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이면 습관처럼 7시에 눈이 떴다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철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몇 명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답니다. 3일 정도의 일정에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영수 씨는 순간 마음이 설렜어요. 그동안 회사 일에 매여서 친구들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부엌에 있던 미정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지금이 여행 갈 때예요? 영수 씨는 당황했어요. 시간도 충분하고 퇴직금도 받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미정 씨가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형편의 여행이 어디 있어요? 형편이라는 말에 영수 씨는 의아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니 무슨 소리였을까요? 형편이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나? 그런데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설거지에 몰두했어요. 그 모습이 영수 씨에게는 더욱 답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다시 물었지만 미정 씨는 계속 외면했어요. 영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친구들이랑 여행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미정 씨도 질세라 소리를 높였어요. 현실 좀 보세요. 퇴직했다고 놀러만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 은호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서로를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부엌을 감쌌답니다. 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철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못 가겠다고 사과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플 뿐만 아니라 미정 씨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답니다. 아침 10시쯤 영수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미정 씨가 급히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가는지 물었겠지만 며칠째 냉전 중이라 그냥 지켜만 보았어요. 그런데 미정 씨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네,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오늘 중으로 갖다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다 줘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미정 씨 같지 않았답니다. 영수 씨는 궁금해서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미정 씨가 은행 방향으로 급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행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점심때가 되어도 미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12시쯤에는 집에 와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말이에요. 영수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영수 씨가 받았는데 상대방이 미정 씨를 찾더라고요. 미정 씨 계시나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수 씨는 지금 외출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미정 씨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온 사람 같았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점심때까지 안 오시길래. 그냥 볼일 좀 봤어요. 볼일이라는 모호한 답변. 평소에 미정 씨라면 어디서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 씨가 뭔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살짝 가서 보니 미정 씨가 서랍을 열어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작은 노트 같은 걸 꺼내서는 무언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숫자들이 적힌 것 같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들키지 않게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미정 씨가 한밤중에 혼자서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 씨가 시장에 간 사이 영수 씨는 어젯밤에 본 그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답니다. 미정 씨 글씨로 적힌 가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영수 씨가 전혀 모르는 지출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병원비 월 80만 원, 간병비 월 50만 원, 약값 월 2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모퉁이에 작게 적힌 글씨를 보고 영수 씨는 더욱 놀랐어요. 엄마, 요양병원 입원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미정 씨의 어머니, 즉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까요? 그런데 영수 씨는 장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수 씨는 손이 떨렸어요. 미정 씨가 그토록 여행을 반대했던 이유,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말, 그리고 요 며칠 동안 보인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게 설명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혼자서 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남편인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영수 씨는 노트를 제자리에 놓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뭔가 알아버린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막막했답니다. 과연 미정 씨는 왜 이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가계부를 발견한 이후
영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지만 미정 씨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자신이 몰래 서랍을 뒤졌다는 걸 들킬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거실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에 있으려고 애썼답니다.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건 아들 은호였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은호가 용기를 내서 부모님을 거실로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잠시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보지 않았답니다. 은호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영수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어른들 일이라고 하지만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저도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은호의 솔직한 말에 미정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수 씨를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불만이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미정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불만이 뭐가 있겠니? 그냥 현실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거야. 현실이요? 퇴직했으면 퇴직한 대로 살아야지.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놀러 다니려고 하고. 영수 씨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큰 죄야? 38년 동안 회사만 다니다가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쉬는 것과 돈 쓰는 건 다르다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은호가 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돼요? 하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았어. 앞으로 한 푼도 안 쓸게. 집에서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정 씨도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고개를 떨궜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아버지 방을 찾아갔어요.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은호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가계부에서 본 것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아들에게만이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은호야, 너는 외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니? 외할머니요? 시골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 안부 인사 전화드리긴 하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니? 은호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한두 달 전쯤? 그런데 왜 갑자기 외할머니 얘기를? 영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은호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 씨가 가족 모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생각나서. 은호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뭔가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요즘 계속 피곤해 하시거든요. 은호가 나간 후 영수 씨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미정 씨가 부엌에 나왔을 때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정 씨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밥상을 차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냥 미안해서. 영수 씨의 조심스러운 사과에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 식사가 이어졌어요. 영수 씨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장모님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네, 우리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정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나 싶어서요. 당신이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미정 씨의 눈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힘든 일이요? 별로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미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게를 더 절약해서 살아야 해요. 퇴직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을까?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까? 영수 씨는 점점 더 미정 씨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영수 씨는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자신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만 뭔가 소외된 느낌이었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 거지? 정말 그냥 밥값만 하면 되는 건가? 영수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영수 씨의 화해 시도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영수 씨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미정 씨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1시간 동안 10번도 넘게 울리더라고요. 미정 씨가 세탁물을 널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 영수 씨는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흘끗 봤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병원비 입금 완료 확인에 관한 내용, 간병비 정산 관련 메시지, 요양원 면회 시간 변경 안내 등이었어요.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모님이 정말 요양원에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미정 씨는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미정 씨가 베란다에서 돌아오자 영수 씨는 재빨리 자리를 뜨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미정 씨가 영수 씨를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혹시 자신이 메시지를 본 걸 들켰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뭘 그렇게 보세요? 미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수 씨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 소리가 계속 나길래. 제 휴대폰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상관없잖아요. 미정 씨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수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그날 저녁 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할머니 안부 여쭤봐야겠네요. 요즘 연락 안 드렸는데. 그 순간 미정 씨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영수 씨도 은호를 바라봤어요. 미정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했거든요. 외할머니는 지금 좀 바쁘셔서 나중에 연락드리자. 바쁘시다고요? 외할머니가 뭐가 바쁘세요? 미정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동네 일이 있으시대. 영수 씨는 미정 씨가 거짓말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있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은호는 의아해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정 씨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영수 씨는 은호와 단둘이 남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살도 빠지신 것 같고, 혹시 엄마한테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니? 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더 예민해지신 것 같긴 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나 보죠. 영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은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건 미정 씨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잠들기 전에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잠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좀 얘기해요. 미정 씨가 몸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뭘 얘기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겠어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도움이요? 무슨 도움 말이에요? 영수 씨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그냥 뭔가 혼자서 감당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정 씨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죠. 별거 아니라니.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힘들어한다고요? 누가 힘들어해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제가 언제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미정 씨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등을 돌려버렸어요. 영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직접 물어보자니 싸움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영수 씨는 미정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은호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부모님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은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답니다. 저 결혼 준비하면서 집 계약금이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은호의 말에 영수 씨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1,000만 원? 네,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정한 금액이에요. 부담이 되시면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영수 씨가 대답했어요. 뭘 갚아? 아들 결혼 자금인데, 퇴직금도 있고. 그런데 미정 씨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려우시다고요? 아버지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퇴직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고.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이상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요? 은호 결혼 자금 정도는 지금은 안 돼요. 미정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은호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거든요. 영수 씨도 당황했어요. 미정 씨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흥분해요? 흥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퇴직금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정 씨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수 씨와 은호는 어리둥절한 채로
거실에 남았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야. 충분히 여유가 있어.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그럼 제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 영수 씨는 미정 씨가 들어간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미정 씨가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래요? 미정 씨가 고개를 들어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말 모르세요? 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정말 모르세요? 영수 씨는 답답했어요. 미정 씨가 계속 돌려서 말하니까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미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요. 무슨 돈이요? 어머니, 병원비요. 드디어 나왔어요. 영수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미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집에서 모셨는데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서 영수 씨는 충격이었어요.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나도 장모님 사위잖아요. 미정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부 물어본 적 없으면서요. 그 말에 영수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장모님과는 별로 가깝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얘기해야죠.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시댁 일은 챙겼지만 처가 일에는 소홀했던 것 같았어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데요? 150만 원 정도요. 150만 원? 영수 씨는 놀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다 감당한 거예요? 네. 제가 모아둔 돈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바닥이 났어요. 미정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래서 은호 결혼 자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어머니 병원비를 우선해야 해서 영수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화가 나는 건 왜 혼자서 끙끙 앓았냐는 거였고, 미안한 건 자신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돈으로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미정 씨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앞으로 수입이 없을 텐데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괜찮아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무슨 다른 방법이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는데 새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처음으로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일단 은호 결혼 자금은 마련합시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요. 미정 씨가 처음으로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은호에게 결혼 자금은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고마워했지만 부모님 걱정도 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다. 아들 결혼인데 뭐.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장모님 병원비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처음으로 퇴직 후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답니다. 장모님의 병원비 문제가 공개된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답니다.
영수 씨는 미정 씨가 왜 그동안 혼자서 감당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은호의 결혼 자금은 마련해줬지만 그 이후로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모든 일상이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영수 씨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미정 씨는 설거지를, 미정 씨가 거실에 있으면 영수 씨는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것 같았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미정 씨에게 장모님 병문안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뵈러 같이 가요. 1년 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미정 씨가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굳이 같이 가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왜요? 사위인데 인사라도 드려야죠. 어머니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치매가 심해져서. 미정 씨의 설명을 들으니 영수 씨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배워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볼게요. 어머니든 누구든 가족이잖아요. 결국 둘이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해서 장모님을 뵈었을 때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억 속의 장모님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많이 야위셨고 눈빛도 초점이 없었어요. 어머니, 사위 왔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모님은 영수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답니다. 영수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정 씨가 왜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미정 씨가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지.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만 다니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셔서 밤에 계속 나가시려고 하시고 낮밤이 바뀌셔서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영수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미정 씨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답니다. 그날 저녁 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은호는 부모님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는 어떠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영수 씨와 미정 씨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답니다. 많이 안 좋으시네. 우리를 못 알아보셔. 영수 씨가 대답하자 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심하세요? 응.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만 했어요. 은호는 부모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영수 씨는 장모님의 상황을 알게 된 후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미정 씨의 입장은 이해가 됐지만 그동안 자신을 소외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수 씨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미정 씨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또 병원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미정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검사를 더 받아야 한대요. 많이 다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데 추가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또 돈 얘기였어요. 영수 씨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나갈 텐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나와요? 2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영수 씨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은호 결혼 자금에 이어서 또 큰 지출이 생긴 거예요. 일단 내가 처리할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퇴직금이 계속 줄어드는데. 미정 씨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어요. 수입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영수 씨는 미정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버틸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할까요? 일이라니? 파트타임이라도 병원비에 보태려고요. 영수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62의 나이에 아내가 일을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미정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가 침실에서 나가더니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계속했어요. 영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아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장모님 병원비 말고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까요? 미정 씨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끝나고 미정 씨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영수 씨는 잠든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혼자 끙끙 앓아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어요. 말로는 함께 해결하자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영수 씨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미정 씨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방금 전 전화는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미정 씨가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답니다. 이 부부는 과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밤늦은 수상한 전화 이후 영수 씨는 미정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장모님 병원비 말고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자신이 엿들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숨기고 있고 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빠서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어느 오후 영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 카페에 갔어요.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하면 자유가 온다고 했는데 난 왜 더 갇힌 느낌일까? 옆 테이블에서는 또래 남성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골프 얘기, 손자 얘기, 여행 계획까지 모든 게 부러워 보였어요.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영수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첫 번째로 전화한 철호는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요즘 골프 모임이 많아서 말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두 번째로 전화한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 영수야. 미안. 지금 손자 봐주러 가야 해서. 다음에 꼭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했어요.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미정 씨가 또 어디론가 나간 상태였어요. 요즘 들어 외출하는 일이 늘었는데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물어봐도 그냥 볼 일 있다는 대답뿐이었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영수 씨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하지만 뭘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뉴스는 우울한 소식뿐이고 예능 프로그램은 너무 시끄럽고 결국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냥 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 거지? 정말 그냥 밥값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은호가 늦게 들어왔어요. 요즘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응, 엄마는 나갔어. 어디 가셨는데요? 글쎄, 말하지 않고 나갔어. 은호는 아버지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요즘 친구분들하고는 안 만나세요? 다들 바쁘다고 하네. 골프도 치고 손자도 봐주고. 영수 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섞여 있었어요. 은호는 아버지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도 취미 활동 같은 거 시작해 보세요. 등산이나 독서 모임 같은 거. 그런 걸 어떻게 시작해?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은호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평생 회사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영수 씨는 용기를 내서 동주민센터에 갔어요. 실버 프로그램 안내를 받아보니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등산 동아리, 독서 모임, 서예 교실, 탁구 클럽.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지만 영수 씨는 망설였어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회사 일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결국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볼일 봤어요. 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영수 씨는 답답했어요. 부부인데 이렇게 서로 모르는 게 많아도 되는 걸까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미정 씨도 답답해한다는 말에 영수 씨는 조금 놀랐어요. 자신만 답답한 줄 알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였나 보네요. 그럼 우리 같이 어디 나가요? 공원이라도 산책하고. 괜찮아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미정 씨의 거절에 영수 씨는 더욱 서운했어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왜 거부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됐을까요?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집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는 느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이였는데 내가 몰랐던 걸까? 영수 씨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옆에서 잠든 미정 씨를 바라보며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언제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외로움에 빠져 있던 영수 씨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미정 씨를 관찰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단순히 장모님 병원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미정 씨의 외출 패턴을 주의 깊게 봤더니 규칙성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는 꼭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 병문안은 보통 주말에 갔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 오후 영수 씨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정 씨가 나간 지 30분 후에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도 했답니다. 미정 씨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영수 씨도 다음 버스를 타고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내에서 내린 미정 씨는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영수 씨가 가까이 가서 보니 금융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왜 미정 씨가 이런 곳에 오는 걸까요? 영수 씨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미정 씨가 나왔는데 표정이 매우 어두웠어요.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정 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미정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영수 씨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시장 갔다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영수 씨는 확신했어요. 미정 씨가 금융상담센터에 간 이유가 뭘까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미정 씨가 잠든 후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미정 씨의 가방을 뒤져볼 생각이었어요. 나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대출 신청서, 상담 예약표,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 하나. 개인회생 신청 관련 자료였어요. 영수 씨는 손이 떨렸어요. 개인회생이라니.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가요? 장모님 병원비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건가요?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미정 씨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카드론, 캐피털, 심지어 사채까지. 총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영수 씨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요?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미정 씨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기처럼 보였어요. 여보, 혹시 다른 걱정거리는 없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걱정거리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일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에요. 또 둘러대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길 생각인지. 그날 오후 은호가 일찍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은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제로 정했는데? 2달 후 토요일로요. 그런데 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혼수 준비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요. 그 순간 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수 씨도 당황했어요. 이미 1천만 원을 줬는데 또 2천만 원이라니. 2천만 원이요? 영수 씨가 되물었어요. 네, 여자친구 쪽에서 혼수 수준을 맞춰달라고 해서요. 부담되시면. 아니야, 아들 결혼인데. 영수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퇴직금을 계속 쓰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미정 씨의 빚까지 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준비해 줄게. 하지만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은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영수 씨는 미정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이대로는. 알아요. 제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미정 씨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혹시 개인회생 말하는 건가요? 무슨 해결책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에요? 미정 씨가 깜짝 놀라며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혹시 말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미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 씨는 확신했어요. 미정 씨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미정 씨의 5천만 원 빚을 알게 된 후 영수 씨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영수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은호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돈이 계속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결혼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약금을 더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500만 원을 2주일 안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이 필요하네요. 영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얼마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만 원이요. 식장 예약금 추가로요. 미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미 2천만 원도 부담인데 또 500만 원이라니. 퇴직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괜찮아요. 하지만 영수 씨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당신 빚까지 생각하면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날 오후 미정 씨가 또 외출했어요. 영수 씨는 이번에도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대신 집에서 가계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장모님 병원비 월 150만 원, 생활비, 그리고 미정 씨가 숨긴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 보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돌아왔을 때 표정이 더욱 어두웠어요. 뭔가 나쁜 소식이 있었나 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감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뭘 숨긴다고 그래요? 빚 있죠? 영수 씨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 씨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해봐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조금 넘어요. 5천만 원. 영수 씨가 소리를 높였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당신도 퇴직 앞두고 있는데 걱정만 시킬 뿐이잖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요? 혼자서라도 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영수 씨는 화가 났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어요? 개인회생도 알고 계시네요. 미정 씨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다 알아요. 당신이 어디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서로를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은호의 간절한 부탁에도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저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은호의 말에 미정 씨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 왜 우세요?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미정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빚이 있어. 많이.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빚이요? 외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렸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영수 씨는 미정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천만 원 넘어. 5천만 원? 은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 결혼 자금도.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해결할게. 영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퇴직금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은호의 현실적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결혼을 미룰까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안 돼. 미정 씨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미정 씨의 말에 영수 씨가 따져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요? 이혼해요. 미정 씨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영수 씨와 은호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면 제 빚이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퇴직금도 지킬 수 있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은호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게 최선이야. 더 이상 당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미정 씨의 말에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쌌어요. 35년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말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정 씨의 이혼 선언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은호는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35년 부부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하고 잠자리도 거실과 안방으로 나누어 썼어요. 은호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은호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부모님을 화해시키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정 씨가 큰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어요. 정말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뭐 하세요? 은호야. 엄마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친정이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랑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서로 머리 좀 식히고. 은호는 급히 아버지를 불렀어요. 영수 씨가 방에서 나와 미정 씨의 짐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정말 가는 거예요? 네.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앉아서 얘기해요. 은호가 간절하게 말렸지만 미정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어. 이혼 절차도 알아봤고. 엄마, 은호가 소리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뭐가 그렇게 해결 안 되는 일이에요? 미정 씨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무슨 짐이에요? 가족인데 무슨 짐이 있어요?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미정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때 영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이미 다 망가졌는걸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정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때 미정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미정 씨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기 박미정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수 씨와 은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가야 해요? 미정 씨가 재빨리 준비를 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 씨가 말했어요. 같이 가요.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이런 때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요. 결국 영수 씨, 미정 씨, 은호 세 명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미정 씨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엄마. 은호가 위로했지만 미정 씨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내가 돈 걱정만 하느라 어머니한테 소홀했어. 요즘 제대로 문안도 못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어요. 장모님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 씨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영수 씨가 급히 부축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정 씨는 계속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돈 걱정만 안 했어도 어머니를 더 자주 뵈었어야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요.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어요.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가족인데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은호야, 너는 몰라. 어른들 사정이. 그때 영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은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영수 씨가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은호한테도 서로한테도. 미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엄마가 빚을 진 건 다 외할머니 때문이야.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외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빌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5천만 원이 넘게 됐어. 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지. 엄마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걸.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부끄럽다니요?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어떻게 자식한테 말을 해? 은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혼자서 끙끙 앓으셨어요?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하세요. 세 명이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장모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매우 약해 보였어요. 어머니, 미정 씨가 장모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장모님이 미정 씨를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장모님이 영수 씨 쪽을 보시더니 희미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수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장모님께 소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 세 명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때 은호가 입을 열었어요. 제 결혼은 미루겠어요. 안 돼. 미정 씨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망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힘들 때 함께하는 거예요. 영수 씨도 말했어요. 은호야, 내 결혼은 예정대로 해. 아버지가 책임질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미정 씨가 영수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일로 이혼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미정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가족이라는 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거였는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호도 부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이겨내요. 그제야 이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장모님의 상태가 안정된 후 영수 씨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답니다. 하지만 솔직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집에 앉아서 현실을 직시하니 오히려 더 막막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빚, 매달 나가는 150만 원의 병원비, 은호의 결혼 자금까지 퇴직금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영수 씨는 혼자 있을 때마다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왜 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동안 미정 씨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장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요양병원을 알아보며 발품을 팔았을 때, 매달 큰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내는 혼자였어요. 며칠 후 영수 씨는 미정 씨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어요. 계산해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네요. 영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회생을 생각했던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은 줄어들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몇 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미정 씨의 설명을 들으니 영수 씨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쉬운 해결책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은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호야, 미안하다. 내 결혼 자금이. 영수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산해 보니 은호의 결혼 자금을 다 주면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여자친구랑 상의해서 간소하게 할게요. 은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영수 씨와 미정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다시 어두워졌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확한 상황을 알고 나니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야겠어요. 미정 씨가 다시 꺼냈어요. 62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해요? 잡다한 일이라도, 뭐라도 해야죠. 미정 씨의 말에 영수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이 나이에 일을 나간다니. 제가 먼저 일을 찾아볼게요. 당신이요? 65에 누가 써줄까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나이가 있는 영수 씨를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은호가 여자친구와 싸우고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 부모님이 혼수 준비가 부실하다고 하시네요. 뭐라고?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이렇게 할 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호의 말에 미정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날 밤 영수 씨와 미정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답이 안 보여요. 은호 결혼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그게 제일 미안해요. 아들한테 이런 일을.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어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졌답니다. 여보, 혹시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뭐요? 이혼이 정말 최선일까요? 또 그 얘기예요? 제 빚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저 혼자 책임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만 늘어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 사람 사이를 다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은호의 결혼 문제까지 얽히면서 가족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답니다. 특히 미정 씨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은호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영수 씨와 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았어요. 은호의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결혼이 무산될 것 같아요. 뭐라고? 영수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네요. 혼수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집안 사정도 좋지 않다고. 미정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호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미정 씨의 자책은 멈추지 않았어요.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영수 씨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결혼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거든요. 은호야, 아버지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 괜찮아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로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은호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은호가 부모님과 따로 시간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긴장하며 은호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이혼인 것 같아요. 은호야. 영수 씨가 놀라서 말렸어요. 들어보세요. 엄마 명의의 빚을 아버지가 떠안을 이유는 없어요. 이혼하면 아버지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계산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산적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을 봐야 해요. 은호의 냉정한 분석에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 말이 맞아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여보, 저도 오래 생각해 봤어요. 이혼이 최선인 것 같아요.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까지 이혼을 권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아버지는 따로 사시면서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지내세요. 저희 할머니 돌보는 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벌어서 병원비 낼 수 있어요. 은호의 말에 미정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야, 너가 그런 부담을 질 필요 없어. 부담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이라니? 이제 65이시잖아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사세요. 취미도 갖고 여행도 다니고. 은호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야.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에요. 며칠 후 미정 씨가 먼저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말렸지만 미정 씨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다니. 35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내 인생이 뭐예요? 당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찾으세요. 지금까지는 가족 때문에 희생하셨잖아요. 미정 씨의 말에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 씨의 빚을 떠안으면 퇴직금도 다 날아갈 테고,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수 씨도 점점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여보, 정말 이혼하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호가 있잖아요. 은호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 은하는 효자예요.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미정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수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아내는 고생하게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런 고민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어요. 결국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컸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날 두 사람은 구청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후회는 나중에 하죠. 미정 씨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수 씨와 미정 씨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됐어요. 길고 긴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영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커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이더라고요. 은호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결혼이 무산된 후 은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라 바빴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나 잘 지내라. 가끔 엄마한테 연락해 보시죠? 아니, 어떻게 연락해? 영수 씨는 미정 씨 소식을 궁금해했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이혼한 사이인데 연락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수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을 보니 더욱 외로워졌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미정 씨 같았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중년 남성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미정 씨가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가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미정 씨였어요. 영수 씨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그 남자가 미정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벌써 새로운 사람을. 영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만나다니. 섭섭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때 미정 씨가 고개를 돌리더니 영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영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칠까요? 아니면 인사라도 할까요? 결국 발걸음이 미정 씨 쪽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미정 씨 옆에 있던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미정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누구세요?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어요. 전 남편이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소개했어요. 전 남편이라는 말이 영수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박미정 씨 직장 동료 이정훈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직장 동료라고 했지만 일요일에 공원에서 만나는 게 단순한 동료 사이일까요? 직장에 다니세요? 영수 씨가 미정 씨에게 물었어요. 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이혼한 후부터요. 이제 제가 벌어서 살아야 하니까요. 미정 씨의 대답이 차갑고 현실적이었어요. 영수 씨는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은호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상처가 됐어요. 이제 정말 남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영수 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이정훈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전 남편분께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미정 씨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영수 씨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네. 영수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영수 씨가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미정 씨의 대답을 들은 영수 씨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정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서운하기도 했고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도 상처였어요. 이혼했으니까 당연한 건가? 나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 건가? 원룸에 돌아와서도 영수 씨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정 씨가 다른 남자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 자신에게는 차갑게 대하던 모습.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혼을 결정할 때는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미정 씨는 금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였나? 혼자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동안 영수 씨는 처음으로 이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정 씨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자신만 혼자서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비참해졌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3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은 게 훨씬 많았던 것 같았답니다. 미정 씨와 다른 남자를 본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멍하니 지냈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미정 씨의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3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혼을 결정할 때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정 씨가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자신만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초라했고요. 며칠 후 은호가 영수 씨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연락도 안 받고 지낸다고 해서 걱정이 됐나 봐요. 아버지,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요? 병원 가보세요. 은호는 아버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밥은 드시고 계세요? 먹고 있어. 하지만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과 우유밖에 없었어요. 은호가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아버지,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괜찮아.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더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은호의 말에 영수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혹시 엄마 만나셨어요? 영수 씨가 깜짝 놀라며 은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공원에서 보셨다면서요. 누가 그랬어?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다고. 영수 씨는 의외였어요. 미정 씨가 자신을 걱정한다고요?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이혼한 사이인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은호의 질문에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은호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 일하시느라 바쁘세요. 그런데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멍하니? 예전 사진 보시면서 혼자 울기도 하시고요. 은호의 말에 영수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정 씨도 힘들어하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혼했다고 해서 감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호의 말에 영수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워해봤자 뭐해. 이미 늦었어. 늦었다니요? 엄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 직장 동료래. 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요? 공원에서 봤어. 둘이서 편하게 대화하더라. 그게 연애하는 사이일까요? 모르지. 하지만 나한테는 차갑게 대하더라. 영수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아버지,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 뭘? 엄마가 그 사람과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엄마 상황을. 그런 거 하지 마. 이미 남남인데 뭔 상관이야. 하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동료인지 궁금했어요. 은호가 집을 나간 후 영수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일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시간들, 자신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서운해하기만 했었어요.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정 씨가 이혼을 원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막아서야 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들만 생각했어요. 사랑보다 돈을 택한 거였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이사할 때 챙겨온 몇 안 되는 추억 중 하나였어요. 결혼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은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사진 속의 미정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아내가 웃지 않게 됐을까요?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영수 씨는 뒤늦은 후회에 눈물이 났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미정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힘들기만 했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미정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놓쳐버렸어. 영수 씨는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봐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영수 씨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영수 씨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담담한 체념이 자리 잡았답니다. 미정 씨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수 씨는 오랜만에 공원에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는 피해왔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갔어요.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여자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 때는 좋겠지. 모든 게 새롭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 미정 씨도 저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은호가 태어났을 때.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문제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렸던 거죠. 영수 씨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미정 씨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자신은
과거의 실수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 씨는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미정 씨가 일하는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미정 씨가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어요.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정 씨가 창밖을 보더니 영수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보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영수 씨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영수 씨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원수가 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미정 씨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괜찮아. 오늘 엄마 카페 앞에서 보셨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던? 네. 아버지가 인사해 주셔서 고마웠다고. 영수 씨는 의외였어요. 미정 씨가 고마워했다니. 아버지, 엄마가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뭔데?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혼했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나도 엄마한테 전해줘. 건강하게 지내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네, 전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밝았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걱정과 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영수 씨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호가 어렸을 때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영수 씨는 혼잣말했어요. 늦게 알았죠.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오래 그리워할 뿐이에요. 영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는 남아있지만 그 후회마저도 소중한 추억의 일부였어요. 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영수 씨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미정 씨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말이에요.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만 어떤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그런 사랑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라고 영수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수 씨와 미정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